안녕하세요. 이상큐브입니다. 크로아티아가 미그 20일의 후계기로 라팔을 선택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크로아티아 정부도 28일에 프랑스가 제안한 라팔 F3R을 12대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크로아티아 정부는 28일 공식 트위터 계정에서 프랑스 라팔 F3R을 구매한다는 안드레 플렌코비치 총리의 발언을 전했습니다. 플렌코비치 총리는 제조사인 다쏘가 최상의 가격을 제시했다. 크로아티아는 최고의 가장 뛰어난 장비를 가진 전투기를 보유할 것이라며 이어 프랑스는 라팔 F3R을 12대 도입에 9억 9천만 유로를 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트윗에는 라팔 F3R 12대라는 것과 총의 기회의 제한 내용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대당 도입 비용이 단돈 약 1150억 원 정도이면 대단히 저렴한 가격으로 같은 동유럽 국가인 불가리아가 F-16V를 도입하면서 미국과 2천억 원 전후로 계약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인접국의 전투기 구매 비용을 봐도 크로아티아의 라팔 구매는 대단히 저렴한 것으로 보입니다. 로이터 통신은 라팔 전투기가 크로아티아 공군의 1인승 미그 21 비스디 8대와 2인승 미그 21 UMD 4대를 대체하게 될 것이며 현재는 전투기의 유지보수 문제로 인해 1인승 미그 4대만이 실제로 이용 가능하다고 전했습니다. 크로아티아의 미그 21은 우크라이나에서 2024년까지 연장 운용할 수 있도록 약간의 업그레이드를 받았지만 이것은 주로 정비였고 인도나 루마니아가 미그 21에 진행했던 대규모의 업그레이드와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때문에 크로아티아는 노후화된 미그 21을 대체할 후계기를 찾기 위해 이전부터 전투기 선정 과정을 진행해왔습니다. 크로아티아 국방부는 2015년 중반에 새로운 전투기 선정 과정을 처음 시작했지만 2016년 말에 새로운 크로아티아 정부가 구성되면서 전투기 선정을 다시 시작해야 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은 자국의 중고 F-16CD 12대를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훈련 지원과 시뮬레이터 등 약 5억 달러에 달하는 이스라엘의 중고 F-16CD 12척에 대한 거래는 2019년에 미국 의회가 거부하여 결렬되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제3자 이송 지침에 따라 미국 정부는 이스라엘에게 F-16을 크로아티아에 판매하기 전에 이스라엘제 개조품을 모두 제거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스라엘의 F-16CD에는 이스라엘이 개발한 항공전자 및 무기로 심하게 변형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F-16CD를 원래 상태로 되돌리는 작업이 번거로웠으며 비용도 많이 들어가 미국과의 지침을 무시하고 크로아티아의 수출을 추진했기 때문에 미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못했다는 것이 원인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 크로아티아의 전투기 선정 과정은 더 지연되었습니다. 동시에 크로아티아가 미그 21의 대체를 감당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도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크로아티아의 국내 총생산이 서서히 증가하고 있지만 2020년 국방비 지출은 1.83%에 불과했고 액수로는 10억 달러를 조금 넘는 규모였습니다. 다른 나토 국가에서 전투기를 운영하는 다른 국가와 비교하면 크로아티아의 국방 예산은 더 적습니다. 따라서 미국의 더 드라이브지에 따르면 전직 크로아티아 공군의 미그 21 조종사는 익명을 조건으로 한 인터뷰에서 우선 크로아티아의 주요 가상적국은 세르비아로 세르비아는 벨라루스와 러시아로부터 무상으로 미그 19 14대가 인도될 예정이라고 말하며 크로아티아 공군 조종사는 이번 라팔 도입에 대해 완전히 오버스펙으로 불필요한 장비라고 주장했습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크로아티아 공군이 현재 운용하고 있는 미그 21 12대 중 비상 출격에 사용되고 있는 것은 4대뿐이며 구식의 미그 19를 도입하는 세르비아의 공군을 상대로 4.5세대 전투기인 라팔을 12대나 도입해도 크로아티아는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더욱이 크로아티아 공군 조종사들은 대부분 고령화로 인해 충분한 훈련조차 받지 못한 엔지니어들이며 엔지니어 인력 자체도 부족해 라팔과 같은 기체를 정비하기 어렵다고 말하고 있으며 이번 라팔 도입 결정은 크로아티아의 안보에 따른 결정이 아니라 정치적 동기에 의해 내려진 결정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라팔 12대를 9억 9천만 유로에 손에 넣을 기회가 눈앞에 어른거린다고 해도 크로아티아의 연간 국방 예산은 10억 달러를 조금 넘는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과연 라팔을 도입할 수는 있어도 운용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지는 매우 의심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미국 언론인 더 드라이브지는 매우 제한적인 방공만을 지켜야 하는 크로아티아에게는 한국산 경전투기 FA-50과 같은 기체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설사 라팔과 같은 하이엔드 전투기를 도입하더라도 12대를 일괄 도입하지 말고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 도입하자는 제안을 내놓고 있는 것이 흥미롭습니다. 오스트리아도 사브사의 J-35 드라켄의 후계기로서 제안된 세계의 기종 중 가장 저렴했던 그리펜을 버리고
가장 비쌌던 타이푼을 도입해서 애를 먹고 있습니다. 타이푼의 1시간당 운용 비용이 그리펜의 3배에 상당하는 약 15,000달러에 달해 타이푼은 운용 비용 부족에 시달리고 있으며 더욱이 도입한 15대의 조종사 전원이 연간 최저 비행 시간을 채우지 못해 조종사를 12명으로 줄여 겨우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즉 국방 예산이 32억 달러 정도인 오스트리아보다 국방 예산이 부족한 크로아티아가 정말로 12대의 라파를 유지할 수 있다고 계산하는지 매우 수상하다는 의미입니다. 아마 라파를 이대로 도입하면 크로아티아는 오스트리아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지만 반대로 약 1조 원 정도의 국방 예산으로 12대의 라파를 유지할 수 있다면 이 전투기의 가성비는 그리펜 수준인 셈입니다. 이런 크로아티아의 상황에서 분명히 라팔의 판매 패키지에는 크로아티아 공군에 대한 교육과 지원이 포함되어야 하며 또한 라팔을 운용하기 위해 현재 크로아티아 공군의 인프라를 현대화하기 위한 준비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프랑스가 라팔 12대를 9억 9천만 유로에 저렴하게 판매하면서 크로아티아 공군의 현대화를 지원할지는 미지수입니다. 따라서 미국 언론인 더 드라이브지는 매우 제한적인 방공만을 지켜야 하는 크로아티아에게 운용비가 저렴한 한국산 경전투기 FA-50을 추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크로아티아 정부와 다소는 최종 계약 및 조건을 여전히 협상 중이며 크로아티아 정부의 트위터 발표는 정치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로아티아 정부는 자국의 공군에 가장 적합한 기종이 무엇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라팔을 선택함으로써 크로아티아 정부는 국방 현대화 측면에서 명확한 의도를 표명하고 있는 동시에 앞서 말했듯 운용 부담을 떠안아야 하는 부담도 있습니다. 그러나 프랑스와 다소에게는 증가하고 있는 라팔 고객 목록에 또 다른 국가를 추가할 수 있어 희소식일 것입니다. 현재 라팔은 어느 전투기보다 잘 나가고 있는 전투기입니다. 2004년 실전 배치 이후 숱한 시도에도 불구하고 수출에 실패했던 흑역사를 생각하면 지금의 라팔은 그야말로 잭팟이 터진 셈입니다. 라팔을 가장 많이 도입한 나라는 이집트입니다. 미국산 F-16을 운용하는 이집트는 2015년 라팔 24대를 도입하여 라팔의 첫 해외 고객이 됐습니다. 지난 4일에는 30대를 추가로 도입하는 계약을 맺었으며 40억 유로에 달하는 추가 도입 대금 중 85%는 프랑스가 융자하는 조건입니다. 중동의 북극 카타르는 2015년에서 2017년 사이에 라팔을 36대 구매했습니다. 미국 보잉의 F-18 및 F-15와 유럽 에어버스 타이푼 등이 후보로 거론됐으나 최종 승자는 라팔이었습니다. 터키와 갈등을 빚고 있는 그리스는 지난해 18대를 도입했습니다. 이 가운데 12대는 프랑스군이 사용했던 중고품입니다. 인도는 우여곡절 끝에 판매가 성사된 사례입니다. 인도는 당초 신형 전투기 126대를 도입하는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미국과 러시아, 스웨덴 등 주요 전투기 생산국들이 참여한 입찰에서 라팔은 경쟁 기종들을 제치고 2012년 1월에 인도 정부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전체 물량의 70%를 현지 생산해야 하는 규정을 둘러싸고 프랑스와 인도는 갈등을 빚었습니다. 한때 사업이 백지화됐지만 중국과의 분쟁으로 공군력 증강이 절실한 인도는 사업 규모를 축소해 라팔 36대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라팔은 스위스와 핀란드, 인도네시아 등에서 구매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인도도 추가 판매 가능성이 있으며 앞서 말했듯 크로아티아는 프랑스군이 쓰던 중고품 12대 도입에 관심이 있습니다. 현재 라팔의 생산 규모는 프랑스군 192대와 수출 물량 144대입니다. 전투기 개발 및 생산 손익분기점인 300대를 넘어섰습니다. 라팔의 실전 배치가 시작된 지 20년 만의 일입니다. 라팔은 과거 국제 경쟁 입찰에서 번번이 고배를 마셨습니다. 이 같은 상황이 바뀐 것은 2015년부터이며 2010년대부터 라팔은 아프간과 이라크, 시리아와 리비아 등에서 지상표적 파괴와 공중 정찰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해 우수한 성능을 입증했습니다. 또한 프랑스 자체 기술로 만들어진 라팔은 미국의 영향력에서 자유로워 이를 통해 미국의 영향력에서 벗어난 전력을 확보하고 싶어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틈새 시장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다 금융 지원을 포함한 패키지 제한도 수출 경쟁력을 높이고 있는 원인 중의 하나입니다. 이런 원인들이 크로아티아가 라팔을 선택한 이유이겠지만 개인적으로는 미국의 더 드라이브지가 제안했듯 크로아티아의 공군에는 우리나라의 FA-50이 더 잘 어울린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크로아티아가 어떠한 선택을 할지 주목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큐브였습니다.